게 진짜인가? 이거 여러 가지 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엇갈리거든요. 자, 현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예,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수준입니까, 진짜로? 가을부터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월세 매물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지난달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라든지 그리고 부산 서구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 그리고 서울 용산구는 10% 정도 매물이 감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되기도 했지만 서울 강서구에 나는 전셋집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 복도에 줄을 서고 입주료에 제일뽑기라는 진풍경도 있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4분기 아파트 입주가 많은 것도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시장 법칙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월세도 일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세에 비해서 월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는데, 예. 전세 가격이 단기에 치고 오르다 보니까 보증금 비중이 높은 보증부 월세 매물의 전세 가격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이제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8% 올라서 사실 이제 KB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 요즘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정부의 로드맵도 발표됐지만 만약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 또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시키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임대차 시장에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량 자체가 전세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개는 최근에 이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원 역할을 했었던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폐지, 그리고 다주택자가 수요 억제책을 이제 정부가 본격화하면서 여분의 임대차 공급 물량이 감소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한층 선호가 높아졌죠. 아파트 분양 시장의 당첨을 위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전세 가격 불안에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월세율 상한 하향 조정도 있었고요.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재계약갱신 사례가 늘면서 전세 매물 출회가 줄어들고 또 저금리 현상 때문에 보증부 월세 현상이 꾸준해서 서울이나 세종, 울산 같은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 감소와 겹쳐서 매물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 전세 시장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이르면은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보면은 전세값 관련된 얘기는 공공임대 아파트 이걸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의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숨통을 좀 틔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전세 대책이라는 것들이 단기에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전세 가격 안정을 단기에 진정시킬 묘안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라도 내놓아야 될 분위기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망에 오르는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좀 빨리 조기에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월세소득공제 확대 같은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혹시 임대인에게 이제 전세로 임대를 놓는 임대인을 좀 우대한다는 입장에서 임대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세부담 완화 같은 것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임대차 시장의 가격 안정은 사실 좀 전공법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전공법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문제는 지금 공급해도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이게 것이기 때문에 단기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종합세 가격의 안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 랩장님 말씀은. 그래서 뭐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 이제 임대주택의 가격 안정 대책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체감을 하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보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입자의 고통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저리 대출을 확대해서 뭐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그 임대차를 살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보조해준다든지 또는 좀 어려운 계층에게는 바우처라고 하죠. 그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또 하나가 임대 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에 임대차 3법 개정하면서 갱신권이라든지 임대료 5% 상한제를 했고 월세율 상한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표준 임대료 도입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표준 임대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임대 시장의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 임대차의 4분의 1 정도만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택이라는 것들이 면적이라든지 또 건물의 구조, 내구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한데 이런 부분의 표준 임대료를 설정하려면 역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돼 있어야 돼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매매 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뭐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어떤 곳은 막 신고가 거래가 막 나오고 시장이 좀 이상하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매매 시장은?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되는 것이 시장의 패턴이긴 한데 지금 좀 다르거든요. 거래 관망세는 크고 거래량은 줄었는데 뭐 최근에 한 8월부터 9월에 거래 시장을 보면 그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3개월간 서울은 강서, 노원, 강동, 송파 그리고 경기도는 화성, 부천, 김포, 남양주 이런 지역에서 과거보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매매 사례가 많거든요. 사실 패닉바잉은 좀 진정됐는데 중저가 단지들이 실소유자가 유입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청약 가점이 낮거나 또는 특별공급 자격이 안 돼서 분양시장을 기다리기도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세 가격 오름세도 동반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교통망 확충지 그리고 중저가 지역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대 영끌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어하는 20, 30대가 사실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일단 서울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뭐 대출 규제가 사실 규제 지역은 LTV가 40% 정도, 주택가 40%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집을 사도 괜찮지만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 시장을 좀 먼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